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8주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8주차 채소 스페닝 트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스페닝 트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 친구를 활용한 알고리즘도 한번 배워보고 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채소 스페닝 트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트리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트리 복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트리랑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는 이제 점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그래프라고 했었죠. 근데 그 그래프 중에서도 이런 특징을 가진 친구를 저희가 이제 트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뭐냐? 일단 무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선에 화살표가 없죠. 그리고 비순환이 뭐였더라 생각해보니까 사이클이 없음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서로 다른 두 점점을 있는 경로가 유일하다. 만약에 7이랑 2랑 이렇게 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비순환 그래프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똑같은 점점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사이클이 있다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죠. 근데 트리는 비순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여야 하고 그 다음에 연결 그래프라고 써있는데 연결 그래프가 무슨 의미일까요? 연결 그래프.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건지 연결 그래프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연결 그래프랑 이제 모든 노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3번이랑 6번 정점을 이어주는 이 간선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를 연결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냐면 이제 모든 정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제 그걸 연결 그래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트리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무방향이어야 되고 비순환 사이클이었어야 되고 연결 모든 노드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를 이제 트리라고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층형 구조해가지고 막 부모 노드, 자식 노드 있고 여기 맨 위에 노드를 뭐라고 했죠? 맞아요. 루트 노드라 했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트리였다. 라는 걸 저번에 배웠었는데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채소 스패닝 트리라고 이제 그 PPT 제목에 써 있었죠. 근데 이제 채소 스패닝 트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스패닝 트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채소 스패닝 트리가 뭔지 알기 전에. 그래서 이제 0번 독자로 이제 스패닝 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패닝 트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신장 트리예요. 신장 트리. 이 스패닝 트리는 한국말로 신장 트리인데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스패닝 트리가 뭐냐면 여기 what이라고 써있는 걸 보니까 무방향 그래프의 최소 연결 부분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무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선에 화살표가 없는 그래프이구나. 신장 트리라는 그 스패닝 트리라는 거는 그래프인데 무슨 그래프냐면 일단 무방향이구나. 그 다음에 최소 연결 부분 그래프라는 굉장히 생소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연결 그래프는 저희가 아까 앞에서 했었죠. 연결 그래프는 모든 노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최소 연결이다 그러면은 모든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간선을 최소한의 개수만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4개의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노드를 전부 연결해야 될 때 이렇게 간선을 4개를 써도 되지만 최소 3개만 써도 이 정점을 전부 다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도 저희가 연결 그래프로 부를 수가 있나요? 모든 정점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도 다 연결 그래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얘도 당연히 연결 그래프라고 부를 수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연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그거를 모든 점점을 다 연결하는 그래프 그 부분 그래프 중에서 간선을 최소한의 개수를 쓴 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스패닝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차근차근 보니까 무방향 그래프에서 그거의 부분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얘의 부분 그래프들이 이렇게 있죠. 부분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소 개수의 간선을 써가지고 점점을 전부 다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간선 요거 한 개만 썼다 그러면은 얘랑 얘는 못 가잖아요. 연결 그래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모든 점점이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를 구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점점을 연결하면서 간선을 최소한의 개수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점점이 4개가 있다. 그러면 스패닝 트리의 간선의 개수는 항상 똑같이 정점에다가 마이너스 몇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스패닝 트리 간선의 개수는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뭐를 하면 돼요? 뭘까요? 1, 맞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정점이 4개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최소한의 개수의
간선을 써가지고 얘네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저희는 정점개수 마이너스 1개의 간선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인 트리의 특징은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개의 간선을 가진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보면은 그래프의 모든 정점 n개, 만약에 뭐 4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최소 간선의 개수인 n-1개로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그런 그래프. 얘네들을 전부 다 연결하려면 최소 3개 이상 필요한 거죠. 그래서 3개로 연결한 그런 그래프를 스페인 트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리니까 당연히 아까 트리의 특징 중에 비순환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사이클이 없어야 되고 무방한 그래프이고 이제 연결 그래프다. 그런 트리 특징을 다 가져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지금 스페인 트리가 이 그래프에서만 총 4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꼭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특징이고, 그리고 이 신장 트리의 가중치는 간선 가중치들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지금 신장 트리가 스페인 트리가 4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인 트리의 가중치를 구해라 하면은 만약에 이 그래프의 총 가중치를 구해라 하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인 거고, 만약에 이 그래프의 스페인 트리가 지금 총 4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스페인 트리 이 신장 트리 가중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요거를 전부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몇이죠? 6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신장 트리의 가중치는 간선 가중치들의 합인 6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일까요? 얘의 이 신장 트리의 가중치는 몇일까요? 7이죠. 그럼 얘는 몇이죠? 6, 얘는 6이고 얘는 몇이죠? 8이에요. 그래서 지금 6, 7, 6, 8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다음 장을 봅시다. 다음 장을 보면은 너무 간단해요. 최소 스프링 트리는 아까 여기 6, 7, 6, 8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간선의 가중치 합이 가장 최소인 그런 스프링 트리가 이제 최소 스프링 트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관한 연결 그래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미 연결 그래프인데 그 중에서 최소 간선만 선택을 해가지고 연결 그래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굳이 4개가 아니라 3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장 트리가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 신장 트리의 가중치를 저희는 구할 수가 있어요. 6, 7, 6, 8 이렇게 방금 전에 같이 구했죠. 근데 그거 중에 최소가 지금 2개 있죠. 6, 6 이거랑 이거가 최소 스페인 트리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얘의 신장 트리, 스페인 트리를 구해라 하면은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거고, 저 그래프의 최소 스페인 트리를 구해라 하면은 얘랑 얘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소 하니까 뭔가 한 개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최소 스페인 트리가 사실 유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지금 얘랑 얘 이렇게 2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프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정점들을 연결하는 최소 간선의 개수만 써가지고 이런 스페인 트리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스페인 트리의 간선의 개수는 이 총 정점의 개수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었죠? 그쵸, 빼기. 그래서 만약 정점이 4개다 그러면은 스페인 트리의 간선의 개수는 3개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2개면은 얘한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트리가 아니고 4개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적은 간선의 개수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페인 트리의 간선의 개수는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이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간선 가중치 합이 가장 작은 친구가 최소 스페인 트리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빠르게 새로운 최소 스페인 트리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걸 어디다 써먹냐, 이제 크로스탈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생소하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뭔가 들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탐욕법을 기반으로, 탐욕법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탐욕법을 저희가 배웠어요. 뭔가 맞아요. 자신 있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리디 맞아요. 그까지만 할 거 뭔가 안 하시겠네. 그리디를 저희가 탐욕법이라고 하는데 그리디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알고리즘인가 봐요. 그래서 탐욕법을 기반으로 간선을 뭔가 추가를 하나 보다. 뭐 간선을 추가를 해서 MST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게 최소 스패닝 트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앞글자를 따서 MS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뭔가 하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의 MST를 구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탐욕법을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간선의 가중치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뽑으면서 이제 MST를 만들어가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간선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훑는다는 그런 점에서 일종의 그리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배운 MST 그거를 이제 구한 알고리즘이거나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간선 가중치들의 합이 가장 작은 신장 트리를 구하는 그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를 구할 건데 거기에서 간선의 가중치 합이 가장 작은 MST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퍼스트 알고리즘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리디스럽게 하나보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how 여기를 보면은 트림을 만족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트림을 만족한다는 게 아까 세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색칠을 해놨었는데 트리 특징이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무방향. 맞아요, 비순환. 그 다음에 맞아요, 연결.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트림을 만족하면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단선들을 차례로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MST를 구하는 거잖아요. MST를 구해야 되는데 MST도 어쨌건 트리죠. 그래서 트리임을 만족하도록 그 그래프에서 간선들을 하나씩 추가를 할 거예요. 이 간선, 이 간선, 이 간선 이렇게 해서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추가를 해서 MST를 구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트리임을 만족한다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트리라는 그 트리 조건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무방향 그거는 저희가 무방향 그래프에 대해서 할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순환 연결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건 간에 모든 정점을 연결할 때까지 간선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연결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 간선을 추가했을 때 사이클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비순환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간선을 저희가 하나하나 추가를 해가면서 MST를 구할 건데 이 간선을 추가하는 순간 사이클이 생겨버린다. 그러면은 트리가 아니니까 그 간선은 추가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그래프에서 간선들이 엄청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간선, 이 간선, 이 간선, 이 간선 추가해서 MST를 만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간선을 추가하는 순간 사이클이 생겨버린다. 그럼 걔는 추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창의법을 기반으로 어쨌건 간선을 추가하면서 어떻게 뭐 MST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저희가 어쨌건 트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트리임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무방향 그래프에서 진행할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연결 그래프가 될 때까지 간선을 뽑을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건 사이클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간선을 추가해 나가면서 지금 이 간선 추가하면 이 간선 때문에 지금 사이클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간선을 추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를 대충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제 뒤에서 작동 방식을 펼칠 때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해당 간선을 추가해도 사이클이 생기지 않을 때만 그 간선을 추가해가지고 MST에 들어가는 간선으로 포함을 시켜주자. 그렇게 하나하나 간선을 추가를 해주면서 MST를 구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뭔가 간선을 추가해서 MST를 구하는데 이게 살짝 무슨 말인지 잘 안 하다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1, 2, 3으로 보니까 맨 처음에 어떤 그래프에서 이제 간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N-1개만 딱 선택을 해서 MST를 만들 거잖아요. 최소의 간선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간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선택을 해서 이제 MST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들부터 먼저 선택을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MST를 만드는 거잖아요. 가중치가 가장 작은 부분 그래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간선들 중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애들부터 먼저 뽑습니다. 그렇게 뽑아서 MST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뽑아서 만들고 있는 그런 스패닝 트리에다가 지금 방금 뽑은 해당 간선을 추가를 해도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스피닝 트리에 포함을 합니다. 저희가 MST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간선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를 할 건데 지금 이걸 추가를 해도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을 때만 하나하나 추가를 하면서 MST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뒤에서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앞쪽으로 넘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총 이제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개의 간선이 선택될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MST를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면은 조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근데 지금 그래프에 간선이 엄청 많죠. 지금 뭔가 눈으로 딱 봐도 저희가 목표는 MST를 만드는 건데 일단은 그 스패닝 트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모든 정점을 다 있는 그런 최소 간선을 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지금 이 간선은 다 쓰지 않고도 이 모든 정점을 다 연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요거 뭐 요거 이렇게만 써도 뭐 이거랑 이건 없어도 모든 정점을 다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일단 스패닝 트리는 최소 간선을 써서 이 모든 정점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점이 1, 2, 3, 4, 5, 6, 6개니까 총 5개의 간선만 써도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런 스패닝 트리들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이제 MST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일단 가중치가 가장 작은 그런 간선들부터 하나하나 추가를 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아까 그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1, 2, 3번에서 선택되지 않은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최소인 간선을 먼저 선택을 하자. 그 다음에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을 때만 그거를 추가를 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자라고 써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은 자, 이 그래프에서 저희는 이제 최소의 간선으로 이 정점을 모두 다 연결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가중치도 가장 작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먼저 가중치가 가장 작은 요 1이라고 써있는 이 간선을 먼저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요걸 선택했을 때 저희가 지금 아직 한 개밖에 선택을 안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MS를 만들고 있는 그 후보군에다가 요 간선을 이제 딱 선택을 해줍니다. 추가를 해줘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요거를 이제 추가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장 가중치가 작은 친구가 누구죠?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가중치가 2죠. 그래가지고 얘를 한번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얘 추가했고 그 다음에 얘를 추가를 해요. 자, 그래서 얘랑 얘를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이번에는 지금 얘랑 얘를 추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뭘 추가할까 보니까 지금 3 얘가 가장 작죠. 그래가지고 얘를 추가해야겠다라고 보니까 얘를 추가하려고 보니까 지금 뭐가 생겼죠? 사이클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트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얘를 추가해버리면 트리가 안 되죠. 지금 사이클이 안 되니까 비순환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중치가 가장 작은 얘를 그리디하게 딱 얘를 선택했더니 얘를 추가하면 사이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얘를 추가하면 안 되겠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빨간색이 아닌 걸 보실 수 있죠. 얘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게 뭔가 보니까 뭐죠? 가중치가? 자, 그래서 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얘를 추가했더니 사이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추가해서 사이클 발생하지 않으니까 추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 추가하고 요거 추가하고 요거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장 트리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정점이 다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 그래프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작은 간선을 봅니다. 그 다음으로 뭐가 가장 작죠? 자, 여기 사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걸 먼저 해야 되나요? 이걸 먼저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상관이 없고. 이번엔 요걸 봅시다. 요걸 봤더니, 사이클이 생기나요? 사이클이 안 생기죠. 그래서, 얘 추가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정점까지도 잘 연결이 되고 있죠. 연결 그래프를 저희는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연결 그래프를 만들면 이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는데, 얘를 한번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추가해서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아직 얘가 추가가 안 됐으니까 얘가 연결 안 됐으니까 계속 가야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는 지금 4까지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얘 5를 추가하려고 보니까 사이클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가중치가 작은 얘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있는 간선 얘가 선택이 되었고 얘를 추가를 하는 순간 사이클이 생기나요? 사이클 생기지 않죠. 그래가지고 얘를 추가를 하고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추가하는 순간 저희가 모든 정점을 다 있는 연결 그래프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신장 트리 조건이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되고 모든 정점이 다 연결되는 최소 관선을 써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 관선을 써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모든 정점을 잘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의 관선을 뽑았고 지금 정점 개수 -1은 5이므로 알고리즘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뽑힌 관선 가중치들의 합인 이거를 더해가지고 얘가 이제 MST 가중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지금 저희가 관선의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 생기면 넘어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뽑은 얘 있죠. 얘가 이 MST를 이루는 관선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큰 애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제가 작은 것부터 뽑았으니까 마지막에 뽑은 관선의 가중치가 가장 크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MST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17보다 더 작은 가중치를 가진 MST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7이라는 같은 가중치를 가진 MST는 있을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17보다 작은 가중치를 가지는 MST는 없다. 얘가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가지는 MST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지금 아까 앞에서 탐욕법을 기반으로 간선을 추가해가면서 이제 그 MST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선을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구하는 그 MST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크루스카 알고리즘이구나.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루스컬 알고리즘 말고 사실 프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단선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추가하는데 뭔지 맞춰보실 수 있나요? 지금은 이렇게 간선을 하나하나 추가를 하면서 MS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반대로 정점을 추가를 합니다. 정점을 하나하나 추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 MS가 될지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바로 프림 알고리즘인데 그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을 추가해가면서 MS를 구하는 방법 이 프림 알고리즘이고 크루스컬 알고리즘이 좀 더 많이 쓰여서 가져왔는데 얘는 이제 간선을 하나하나 추가해가면서 MS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좀 어려운 거 있으셨나요?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쉬는 시간 하려 했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 두 개를 풀 거예요. 생각보다 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괜찮지 않나요? 그쵸?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이게 생소해서 그렇지 막상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이 MST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배우니까 조금 그런 것만 빼면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간선이 엄청 많죠? 그냥 딱 봐도 얘랑 얘가 없어도 지금 연결 그래프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신장 트리가 되려면 아직 멀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딱 봐도 얘랑 뭐 얘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지금 얘가 지금 MST의 한 가지 예이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도현이라는 친구가 컴퓨터랑 컴퓨터를 모두 연결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 근데 어쩌고 직접 연결해야 되는데 뭐 A랑 B가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뭐 A랑 B가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 설명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하네요. 컴퓨터를 연결하는 비용을 최소로 하여야 컴퓨터를 연결하는 비용 외에 다른 곳에 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컴퓨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연결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 간선마다 요게 코스트인 거예요.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가장 적게 하면서 이 모든 그 컴퓨터들을 다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뭐 MST 구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읽어보면은 그 MST의 가중치를 구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연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주어지는데 뭐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출력해라.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를 연결해야 되니까 스패닝 트리를 구해라라는 건데 최소 비용을 출력하라 했으니까 미니멈 스피닝 트리를 구해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읽어보면은 컴퓨터의 개수 정점 뭐 정보 주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간선이 개수 주어지고 뭐 간선 뭐 요거 어떤 간선인지 주어지고 그 가중치 주어지고 뻔하죠. 그래가지고 요거 최소 비용, 이 MST 가중치 합, 뭐 23, 이런 거 출력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문제 이해는 다들 너무 잘 되시죠? 좋아요.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아까처럼 다음 장에 보면은, 아까 그거랑 똑같이 푸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여기서, 자, 맨 처음에 어떤 단선을 뽑아야 되죠? 여기서. 그쵸.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리디하게 아주 단선 가중치 작은 거부터 한번 뽑아보자.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를 하면 이제 딱 뽑는 거예요. 딱 뽑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뽑을까요? 이 다음으로 가장 작은 게 뭐죠? 3,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3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 뽑았더니, 원래 저희가 뽑은 게 요거였잖아요. 3을 뽑아도 되나요? 얘를 포함시켜도 되나요? 그쵸.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3 다음에 이제 2 했고 3 했고 4 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얘 추가해도 돼요? 그쵸. 추가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이제 6을 하죠. 얘 추가해도 되나요? 그쵸. 추가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출까요? 계속 더 할까요? 더 해야 되죠. 왜죠? 아직 연결 그래프가 안 됐죠. 무슨 정점 때문이죠? 몇 번 정점? 6번 정도 아직 연결 안 됐죠. 그래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6,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해볼까요? 그 다음에, 그쵸. 8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다들 7이라고 대답 안 하신 이유가 뭐죠? 7을 하면 이제 사이클이 발생하죠. 여기를 해버리면은. 그래서 6 다음에 이제 7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7 하면 사이클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8 연결해봅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사이클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건가요? 여기서? 끝났어요. 왜죠? 모든 정점이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페인 트리의 조건인 무방향, 그리고 사이클을 얻는 거, 그리고 연결 그래프, 그거 전부 다 됐으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이제 얘네들 다 더한 값인 23, 이거를 출력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코드로는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뭐를 배웠죠? U
하이. 뭐를 맺죠? 유니언 파인드를 그랬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니언 파인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어떻게 이거 정작 방식은 다들 너무 잘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코드로 이제 얘를 어떻게 구현을 하나 라는 생각을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차근차근 해봅시다. 동작 방식은 이해가 되는데 유니온 파인드를 쓴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은지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간선을 추가하는 알고리즘이라 했어요. 간선을 하나 추가하는데 근데 체크를 하는 게 이제 간선을 추가했을 때 사이클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체크를 했어야 됐죠. 사이클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코드로 유니온 파인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충 감이 오시나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으신가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어쨌건 이걸 코드로 써야 되는데 지금 간선을 한 개 한 개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6 다음에 이제 8이 아니라 저희가 7을 추가하려고 봤는데 7 추가하니까 사이클이 생기네. 그래서 7 말고 그 다음 8 여기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요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유니온 파인드를 사용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 7을 얘를 7, 요 간선을 추가를 해야겠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할 거냐 지금 2랑 2번 정점이랑 4번 정점을 연결하는 요 간선을 추가를 할 건데 요거를 추가하는 순간 사이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저희는 이걸 알고 싶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2에서 파인드를 돌리고 4에서 파인드를 돌려서 얘네 두 개가 이미 같은 집합인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6, 요 빨간 선 이거 있죠. 이게 만약에 없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요 간선을 붙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2랑 4를 연결하는 간선을 붙이고 싶은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2도 지금 2도 파인드를 했을 때 어떤 얘가 6라 치면 2도 파인드를 했을 때 요 집합에 속해 있고 이 4는 요 집합에 속해 있죠.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여기에 간선을 추가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6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2랑 4를 연결하는 간선을 추가를 하려고 할 때 지금 이 2랑 그리고 이 4랑 어쨌건 같은 집합인 거죠. 파인드를 해서 루트를 찾아 올라갔을 때 똑같은 루트인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같은 집합일 때는 요렇게 간선을 넣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 저 여기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말로만 설명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동작 과정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유니언 파인드를 사용을 할 거냐면 자, 일단 간선을 선택을 해요. 만약에 이 간선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2번 정점이랑 3번 정점을 유니언 해주는 겁니다. 같은 집합으로 만들어줘. 얘네 지금 같은 집합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간선을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점이랑 이 정점을 유니언 해주는 거예요. 유니언 4,5. 그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같은 집합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를 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얘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추가를 하는 순간 지금 유니언 1, 3 해가지고 파인드에서 루트 찾아가지고 얘네 둘을 같은 집합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유니언 파인드 할 때.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집합이었는데 저 간선 추가됨으로써 집합이 이렇게 집합 이렇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6을 넣어보는 거예요. 6을 넣는 순간 지금 이렇게 집합이 두 개였는데 얘네가 지금 집합이 합쳐져서 이렇게 집합, 이렇게 하나 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7을 넣으려고 한다. 7을 넣으려고 할 때 뭐를 볼 거냐면 지금 2랑 4랑 이미 같은 집합이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보냐? 파인드 해가지고 얘의 루트랑 똑같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가 이미 같은 집합이다. 그러면 요 7이라는 간선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가 만약에 이 6이 없어서 이렇게 집합 똥똥 떨어져 있는 집합이라서 여기에 지금 간선 넣을지 말지 고민 중이다. 얘랑 지금 파인드 했더니 루트가 다르다. 그러면 이 간선 추가해도 되나요? 되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래서 유니언 파인드를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선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얘랑 얘를 파인드 해봤더니 같은 집합이다. 그래서 얘는 그럼 사이클이 일단 생긴다는 뜻이니까 얘를 추가하는 순간 그러면 추가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얘를 연결해봅시다. 얘를 연결을 해봤을 때
지금 4랑 6을 연결하려고 하죠. 4랑 6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4가 있는 집합 얘랑 6이 있는 집합 얘가 같은 집합인가요? 다른 집합이죠. 그래서 이 간선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띡 사이클이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유니언 파인드로 크로스카 알고리즘을 구현을 할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번 주부터 이제 빌드업이 차근차근 쌓여 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맨 처음엔 집합이 하나, 둘, 셋, 넷, 다, 각자 이제 루트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가 이렇게 간선을 하나 선택을 했다. 그러는 순간 얘네 둘이 이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유나이트 해가지고 루트 하나 정해가지고 그쪽을 가리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간선 추가했다. 그러면 이제 집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간선이 추가됐다. 그러면 집합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간선을 여기를 또 추가했다. 그러면은 지금 3이랑 4를 연결한 간선을 추가를 하려고 하면 3이랑 4가 있는 요 집합이 다른 집합인지 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간선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얘랑 다른 집합이냐 그걸 보는 거죠. 다른 집합이죠. 그러면 추가해도 사이클이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얘랑 얘가 지금 이미 같은 집합이죠. 그러면은 추가를 하는 순간 사이클이 생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추가할 수 없고 지금 얘를 추가를 했다. 그래서 유니온 파인드로 그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이해가 조금 되셨어요? 그러면은 코드를 봅시다. 코드가 굉장히 더럽네요. 한번 차근차근 보면은 저번 주 했던 거랑 사실 다 똑같아요. 자, 이거 저번 주 했죠. 이만큼 세 줄. 이것도 저번 주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다시 차근차근 가볼게요.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집합을 얘네들 얘 정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제 셀프루프로 만들었었죠. 그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번 주 강의 참고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부모를 다들 이제 다 하나하나 자기가 집합인 거예요. 얘네 하나가 자기가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전부 다 루트인 거죠. 그래서 정점이 하나인 틀이고 얘 자신이 루트인 거죠. 그래서 얘의 부모가 뭐냐? 그런 거는 2다. 그래서 지금 페어런트 배열에다가 자신의 부모를 담을 건데 페어런트 1은 1이고 이렇게 루트 셀프 루트 그 다음에 페어런트 2도 2고 페어런트 3은 3이고 페어런트 4는 4고 페어런트 5는 5고 페어런트 6은 6 이렇게 맨 처음에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이거 저번 주에 했어요.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고 이 시간 복잡도는 나중에 볼게요. 먼저 코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간선이 총 m개가 들어온다고 문제에 써있어요. 그래서 m개의 간선을 전부 다 입력을 받아줍니다. 왜 x, y, z냐? 얘가 지금 만약 2, 3, 이런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은 1, 3, 4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와요. 1번 정점과 3번 정점을 연결하는 가중치가 4이다. 그래서 x, y, z가 각각 1, 3, 4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입력이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벡터 지금 어떤 벡터냐면 이런 벡터인데 어떤 벡터에다가 이렇게 제가 담아줬어요. 이게 뭐냐면 페어를 썼는데 어떻게 담아줬냐면 퍼스트에다가 가중치를 담아주고 세컨드에다가 x, y를 이렇게 한방향으로 또 페어를 만들어가지고 담아줬어요. 지금 어떤 페어에다가 여기 선언한 거 보시면은 페어에다가 첫 번째 이 퍼스트에는 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또 페어가 있어요. 이 PII가 뭔가 보니까 또 페어죠. 이렇게 요거를 제가 타입2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 페어로 벡터에다가 푸시를 할 건데 지금 퍼스트는 가중치이고 그 세컨드는 x, y이다. 이렇게 제가 벡터에다가 이 간선들의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페어를 정렬을 할 때 저희가 나중에 소트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간선을 뽑을 거잖아요. 근데 이 페어를 정렬을 할 때 퍼스트 기준으로 되나요? 세컨드 기준으로 되나요? 그쵸? 맞아요. 퍼스트 기준으로 돼요. 이 페어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이 페어라는 이 자료 구조가 그냥 소트를 했다 하면은 퍼스트 기준으로 먼저 소트를 하고 만약에 퍼스트가 서로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세컨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는 가중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first에다가 가중치를 담아주고 세컨드에다가 x, y 이렇게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 3, 4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으면 가중치가 먼저 4, 그 다음에 세컨드에다 1,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줬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냥 냅다 솔트를 해주면 됩니다. 냅다 솔트를 해주면은 가중치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뭐까지 했냐면 이제 저희가 이 가중치 그러니까 이 간선들을 입력을 받는 것까지 지금 완료를 했고 그 가중치들을 저희는 이렇게 2, 3 이렇게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간선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를 볼게요.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가중치가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뽑을 거예요. 하나하나 뽑을 거예요. 저희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2 얘를 먼저 뽑아보고 그 다음에 3 얘 뽑아보고 그 다음으로 작은 거 4 뽑아보고 5 뽑아보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중치 기준으로 정렬해놨으니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뽑아서 이제 유니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유니온을 할 때 뭐를 전달해 주냐면 얘 K점 first 이제 가중치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K second의 first 그래서 X 그 다음에 K second의 second 그래서 Y 그래서 지금 가중치랑 X랑 Y 이거 저희가 입력받았던 거를 잘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쭉쭉쭉쭉 가가지고 여기 유나이트 코드를 보니까 지금 코스트랑 A랑 B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만약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중치가 가장 작은 거 기준으로 정렬이 되니까 이 벡터의 맨 앞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벡터에다가 이거 잘 담아주고 정렬을 했더니 맨 앞에는 요거가 들어있겠죠. 요거가 들어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유나이트로 넘어가냐면 가중치가 먼저 넘어가서 K first 그래서 2 콤마 그 다음에 2번 점점이랑 3번 점점 그래서 2, 2,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쭉쭉쭉 가가지고 여기서 가중치는 2 그리고 2번 점점이랑 3번 점점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파인드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걔네들이 만약 이미 같은 집합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같은 집합이면은 이제 걔네들 유나이트 시켜줘 버리면 이제 그 사이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집합이면 리턴을 그냥 하고 다른 집합이다 그러면 이제 둘이 유니언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중치를 이제 앤서에다가 더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그 MST를 만드는데 그 MST 가중치를 합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앤서에다가 그 가중치, 요 코스트 얘를 이제 더해주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코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앤서를 출력하면은 저희가 원했던 23 얘가 잘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 간선들을 잘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받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 페어에 대해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너무 책임감이 없나요? 아무튼 해보시고 정렬하면은 이제 가중치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가중치 기준으로 정렬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 이런 순으로 저희가 보는 거죠. 여기서 그런 순으로 보는데 먼저 얘를 갖다 치면은 지금 가중치랑 이거 어떤 정점 두 개를 연결하는지 그 정보가 이 유니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연결할지 말지 이 사이클은 이미 같은 집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연결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이미 같은 집합이 아니었다 그러면 유니온을 해주고 이제 앤서에다가 그 해당 코스트 이 간선의 가중치 얘를 이제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답으로 23이 나왔다 라는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근데? 괜찮죠?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도 한번 볼게요. 지금 정점의 개수가 V, 관선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는 1 over 2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 초기화 해주는 거 했죠. 이거가 총 n이 지금 정점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총 5v죠. 여기서 n만큼 돌았으니까 5v이고 그 다음에 이거 관선의 개수만큼 돌았죠. 이 포문을 그래가지고 5e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정렬을 했죠. 정렬은 그 시간 복잡도가 뭐죠? 만약에 n개의 원소를 정렬을 했다고 치면은 그쵸 n로 n이죠. 그래가지고 1호 2 간선의 개수만큼 정렬을 했으니까 1호 2.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간선의 개수만큼 들어있으니까 이만큼 포문을 돌릴 건데 이 유나이트는 저희가 최적화를 하면 이렇게 경로 압축하고 그 유니온 바이링크 그렇게 하면은 거의 상수 시간 만에 저희가 그 유니온 파인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만큼 걸린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지금 중첩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더하는 거예요. 5v 더하기 5e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를 다 더했더니 가장 큰 것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가 얘입니다. 얘네보다 얘가 가장 커가지고 최종적인 시간 복잡도는 5e 로그 e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풀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어떤 무언가를 하고 수업을 끝낼 건데 한 문제를 더 풀기 전에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말까요? 안 가져도 될 것 같죠? 다들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문제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MSG 막 이런 게 생소해서 그렇지 한 번 배워놓잖아요. 문제를 진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좀 꿀빨 수 있어요. 그냥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MSG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MSG 뭔지만 알게 되면은 이제 출력하는 것만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만 바꿔도 문제를 싹 다 풀 수가 있어요. 한 막 10개, 20개 그냥 진짜 꿀빨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그래도 많이 변형이 있는 그런 문제를 제가 그 쉬운 것 중에 가져왔는데, 다른 거는 막 출력 형식만 조금만 바꾼다든지 그런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나중에 연습 문제로 넣어드렸는데 그런 거 진짜 안 어렵고 방금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니까 진짜 코드 거의 안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풀어가지고 골드 날목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도시 건설이라는 문제 풀어봤고 여기 그림 딱 보니까 뭔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죠. 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건물 사이에 있는 양방향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 벌써 빌더 쓰는 거 보니까 뭐 MST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건물이 도로를 통해서 연결되도록 그러면 이제 신장 트리인데 최소한의 도로를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 최소 신장 트리구나. 최소 스팽 트리구나. 그래서 이제 건물의 개수 N, 저 노드 개수거나 뭐 도로의 개수 M, 뭐 이거 간선 개수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대충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출력.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신기해요. 이 문제가 뭐가 신기하냐면 딴 거 다 똑같거든요. 아까랑.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얘가 좀 웃겨요. 예산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출력한다. 근데 만약에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주어지는데 애초에 예를 들면은 애초에 이 간선이랑 이 간선이 없다고 해볼게요. 애초에 주어지는 그래프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 무슨 직거래를 해도 여기서 어떤 간선을 선택하든 간에 MS를 만들 수가 없죠. 다 연결되어야 되잖아. 연결 그래프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주어지는 그래프가 얘랑 걔가 없다 만약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어떤 간선을 선택하든 간에 막 크로스카를 돌리든 뭐를 돌리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입력이 주어졌다면 만약에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이 없다면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외 케이스가 있다는 건데 만약에 애초에 주어지는 그래프에서 어쨌거나 저희 목표는 어떤 거 주어지면은 그거 MST 구해갖고 출력해라. 아까 그 딴 건 다 똑같아요. 앞에 문제랑. 근데 요거가 좀 웃겨요. 그래가지고 얘를 가져왔는데 얘가 지금 애초에 만약에 들어오는 그래프가 이거 두 개가 없다 만약에 그래갖고 얘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게 주어지면 내가 그런 거 주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네가 마이너스 1 출력해.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같이. 그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가 배운 걸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배운 지 좀 되긴 했는데,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지금 저희 뭐 하고 있죠? 그래프죠. 이게 지금 트리잖아요. MST가 트리죠. 근데 트리는 이제 그래프의 한 종류죠. 그래프에서 저희가 뭐 배웠죠? 그래프 수업 때? 맞아요. BFS, DFS 배웠죠. 뭔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웃긴 게 저희는 이제 MST 배웠으니까 열심히 MST를 구해보자. 막 프로스칼 이제 배웠으니까 해봐야지 했는데 애초에 만약에 이게 연결 그래프가 아닐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출력해라. 이런 조건이 한 개가 더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심각해진 거죠. 지금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뭔가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애초에 연결 그래프가 아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출력하고 끝내고 만약에 얘가 연결 그래프이다. 그러면 이제 MST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MST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이 입력을 받자마자 얘가 연결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그래프가 아니다. 애초에 연결 그래프가 아니다. 그럼 그냥 마이너스 1 출력하고 끝내고 연결 그래프이다. 그러면 이제 MST 구해갖고 이제 아까 했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을 하는 이거죠. 그쵸? 뭐죠?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BFS랑 DFS랑 판별을 하는 거예요. BFS랑 DFS가 뭐였죠? 이제 그래프 탐색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저희가 바이러스라는 문제를 풀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두 동강한 그래프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점점 4개가 이렇게 잘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2개가 연결돼 있으면 여기서 BFS 한번 돌려봤자 여기는 비지티드 못하죠. 여기에서 출발하고 돌려봤자 이렇게 두 동강만 그래프가 있으면은 여기서 아무리 VFS 돌려도 여기엔 도달을 못해서 BGT드가
이제 갱신이 안 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생각이 이제 갑자기 퍼뜩 떠오른 거죠. 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애초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떤 정점에서 지금 BFS 돌렸을 때 여기까지는 절대 못 가죠. 여기서 돌렸을 때 여기까지 절대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에서 BFS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지티드가 갱신되지 않는 점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연결 그래프가 아닌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 좀 이제 막 될 것 같죠, 이제. 아, 얘 지금 해결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웃긴 점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이게 좀 더 웃겨요. 자, 보면은 별거 아니긴 한데, 자, 이제 얘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지금 연결 그래프가 아니면은 이제 yx를 출력하고 연결 그래프면 이제 MST 구해라 였잖아요. 그래서 연결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건 아, 이제 BFS나 DFS 돌리면 되겠다까지는 맞죠. 이제 연결 그래프가 맞을 때는 이제 MST를 구해야 되는데 출력하는 게 웃겨요. 출력하는 게 뭐가 웃기냐면 그림이 있는 도로들을 다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62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8 더하기 3 더하기 15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6, 1 했을 때가 이제 62인데 모든 건물을 연결하는 도로만 만드는 비용은 27이다. 그러니까 이 MST의 비용이 27이래요. 그래서 절약하는 비용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도로를 다 쓰면은 지금 62인데 MST는 27인 거죠. 그러면 총 절약하는 게 몇이죠? 어디에서 뭘 빼야 되죠? 그쵸. 62에서 27을 빼야 되죠. 그 값이 35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안 읽고, MT 거 하나보다 하고 열심히 이제 신나게 이제 27 출력했는데 이제 마제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아, 이 문제는 이제 한 번 더 꼬았구나.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연결 그래프인지 판단을 하고 이제 MT 구한 다음에 저희는 아까 방금 문제는 27을 출력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62에서 27을 뺀 35를 출력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입력을 받을 때 이제 이 코스트들을 다 더해놓은 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고 62 이거 저장해놓고 그냥 MNT 관상 가정치 합 27 요거를 저희가 구해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빼가지고 출력을 한다. 요거죠. 조금 복잡해졌는데 근데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제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를 보면은 이제 이게 전반부고 뒷장에 후반부 코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find랑 unite 코드 아까 앞에 문제랑 완전히 똑같고 이제 DFS나 BFS 쓰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래프 탐색할 때 했던 코드 똑같이 제가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옛날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DFS 할 때 이제 인접 리스트를 썼었죠. 그래서 요거 하려고 여기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랑 썸 했는데 이 썸에다가 이제 이 모든 그 62 있죠. 62를 이 썸에다가 저장할 거고 이 엔터는 이제 이 MST 가중치 합 저장을 해가지고 이 썸에서 엔터를 빼가지고 이제 정답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 이거 아까 페어렌트 배열 아까 이거 유니언 파인드 하려면 필요했고 비지티드는 이제 BFS에서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한 정점에서 이제 BFS 돌려가지고 비지티드가 방문을 하지 못하는 곳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끝내고 만약에 전부 다 방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MST를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체에서 빼가지고 출력을 한다라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건 앞에 그 다른 개념이랑 똑같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아까 초기화 했던 거 다 똑같고 요거 입력 아까 가중치랑 x, y 이렇게 잘 받아주고 이제 인적 행렬 요거 받아주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DFS를 돌려야 되니까 이 ADJ에다가 이 간선의 정보를 잘 담아주고 얘랑 연결되어 있는 게 이거랑 이거다라는 걸 저희가 담아주는 걸 했었죠. 만약에 요거랑 이 간선이 들어왔으면은 얘랑 만약에 1이라는 정점이랑 2라는 정점 들어오면은 ADJ 1에다가 2 푸시백 해주고 ADJ 2에다가 1 푸시백 해줘가지고 나중에 얘의 인접한 정점들을 볼 때 얘랑 얘다 그런 거를 했어야 됐었어요. BFS에서 여기서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갈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DJ에도 받아줘야 됐었고 이거 다 BFS, DFS 코드에서 제가 복붙해왔거든요. 나중에 그거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받아준 거 처트하는 거 아까 앞에 문제랑 똑같고 DFS 1 한번 돌려가지고 DFS 해가지고 만약에 1번 정점이나 3번 중에 원하시는 정점에서 돌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또 한 정점에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지티드가 아닌 거 그래가지고 만약 방문하지 않은 건물이 있다면 어쨌건 걔는 못 간다는 거니까 모든 도시가 연결될 수 없다는 거니까 시아웃 마이너스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를 시켜주고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럼 이제 MST 구하는 거 저희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만 조금 조심을 해가지고 그 전체에서 MST 구하는 거 빼가지고 구하시면 된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으신가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너무 쉽죠? 코드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쉽죠. 다들 너무 잘 따라오셔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지금 역대급이에요. 6시 50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시에 끝내드릴게요. 아직 할 게 좀 남아서. 필수 문제. 이제 제가 두 문제 풀어드린 거 아주 재밌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열심히 풀어보시고, 이제 여기에도 쉬운 문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살짝, 나중에 시험 끝나시고, 날먹을 해보세요. 그냥 했던 거 조금만 바꾸면 되는, 이거보다도 덜 바꿔요. 이거보다도. 요 도시건설 방금 본 문제보다도 변형이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 연결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8주차 강의 내용은 다 끝났고, 강의를 마무리하면, 라고 이제 되게 여운이 남게 이제 한 문장을 써놨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처음 해봤어요. 이제 올해 1학기, 그리고 2학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이크 강의가 이제 저희 첫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강의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누군가의 앞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게 처음이어서 저도 이제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하면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당연히 힘든 점도 있었고, 재밌었던 점도 있었고, 다현이가 지금 찍고 있네요. 좋았던 점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학기부터 완전 다 올 출석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2학기 때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열심히 비대면 하실 때부터 막 채팅 열심히 해주신 분도 계시고 1학기 때 하신 분들도 막 이게 새로우니까 되게 어려우실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 16회차를 다 해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2학기 때 오신 분들도 이제 요거 따라가기 힘들으셨을 텐데 1학기 안 하셔가지고 근데도 이렇게 8주차까지 다들 나오셨잖아요. 정말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강의를 처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점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뒷장을 보여주세요. 좀 부끄러우니까 이 PPT에는 넣지 않았는데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과학과 2학번 이재입니다. 이번 1학기 때 하이가 스터디 강사 어떤 방식으로 해보시나요? 지원 기간이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막 멘토링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 2월 그러니까 1학기가 되기 전에 겨울방학 2월에 제가 하이크 강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 혼자 막 하겠다고 이제 불러 들어온 돌이 거죠. 그래서 보통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너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설쳤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1학년이랑 2학기 때 하이크에서 알고리즘을 배웠어요. 선배님들한테.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알고리즘이 저한테. 그래서 되게 힘든 점도 많았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설명을 잘 해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는 이렇게 당찬 포부를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스터디방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부탁드리거나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나요? 해가지고 뭐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강의할 때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블로그에다 제가 비공개로 나도 하얗게 강사한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개설이 되었죠. 이제 알고리즘 스터디 154명. 그래서 이제 이때는 1학기 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웹엑스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저는 이때 제가 플랫 5이긴 한데 실제로는 한 골드 한 3, 4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실력에 되게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고 되게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내가 만약에 5개념을 알려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 만약에 누가 질문했는데 뭐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설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다.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무섭고 이게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이거를 그 강의자를 다 만들었을 때 뭔가 누가 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사를 해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좀 무서웠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뭔가 그냥 4학년 때 할까? 1년 동안 알고리즘 빡세게 해가지고 좀 더 준비되면 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냥 뭔가 공부를 해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무서웠지만 좀 이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막 완벽한 사람이 강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데 저도 구글링 진짜 오지게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막 되게 저 사람은 뭐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되게
잘 못해서 맨날 구글링 하면서 막 맨날 울면서 막 찾아보고 이거 뭐죠? 막 이러고 저 이거 내일 강의해야 되는데 이거 알려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막 되게 막 떠드니까 저 사람 뭐 알고 있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그 거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막 이때는 강의 피드백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하나에 막 일희일비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막 강의 뭐 얻어간 게 많아요 이러면은 막 얻어간 게 많대 막 이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어려웠다 이러면 어렵다 어떡하지? 막 이거 어디가 어려웠지? 막 이러고 저 혼자 일일비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학기 때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대면 강의를 하게 됐죠 저희가. 그래서 근거 알고리즘 스터디 이제 56명 이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제 난이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되게 스펙트럼이 넓으셔가지고. 아무튼 대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여기 이제 준서님 계시고, 지수님 계시고, 지민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블로그에 제가 비공개로 썼던 일기예요. 그래서 뭐 첫 대면 강의, 뭐 30번 오셨다. 강의자를 수정하느라 연습을 못해갖고 더는 거라서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홀가분하다 막 이런 식으로 썼던 첫 강의입니다. 이때는 그냥 별 느낌 없어요. 그냥 처음 하니까 그냥 너무 떨리고, 그냥 이게 뭔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무튼 이때는 그냥 뭔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느낀 점을 이제 점점 이제 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2주차 강의를 했을 텐데 그때 DP를 했어요. 이제 DP를 들으신 분은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지만 말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1학기 때 DP를 듣고 오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수영을 하고 처음 듣는 분도 수영하고 싶어가지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1시간 반에 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벅찬데? 이러면서 말이 엄청 지금보다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아마 듣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저도 느꼈어요. 이제 자기감을 하면서 이제, 너무 빨랐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다 이제 우울하게 또 글을 쓴 거죠. 강의를 나서 기가 쫙 빨렸다. 대면 강의가 훨씬 힘들다. 1주차 때는 좀 재밌었는데, 앞으로 남은 강의가 부담스러워졌다. 이제 2주차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교수님도 아니고 아직 완벽할 수 없는데, 뭔가 나만의 높은 기준에 충족할 만큼 강의를 만족스럽게 못해갖고 속상하다. 저번 주보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급해져서 말도 빨랐고, 상호작용도 자주 못했고, 대면 출석하신 모든 분들 만족시키고 싶고, 이해시키고 싶은데, 그게 욕심인 걸까? 좀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 준비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제가 이거를 몇 번이나 연습을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애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걸 몇 번이나 제가 연습을 하고 리허설도 하고 막 대본도 다 외우고 이랬었어요. 이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설명해야 되는 거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준비가 길어진 만큼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수업에서 녹여내지 못하면 좀 실망을 하게 되고 이런 고민을 2주차 수업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제 누군가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서강대에서 알고리즘 고수이신 분이 있어요. 이제 다이아 거의 탑을 찍으시고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무튼 그분한테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강의 경력이 아주 오래되시고 알고리즘 강의도 엄청 많이 해보셨고 되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1회차 강의 이제 보여드리면서 녹화 강의를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제 역시나 말이 빠르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강의 시간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설명하고 싶은 건 많고 이러니까 이제 수강생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딜레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이런 스타 강사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재미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기대한보다 대면 강의가 훨씬 어렵다고 했더니 오히려 대면 강의를 하면 수업만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시원시원 재밌게 위트 있게 해서 더 쉽지 않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이 수강생분들이랑 놀러 온 거다. 근데 제가 주제가 알고리즘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고 보니까 제 강의에 뭔가 재미요소보다는 이때 막 전달을 하려고 막 빠르게 말을 하고 막 이렇게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1타 강사분들의 수업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런 거 다음에 적용해서 좀 더 소통하고 재밌게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이제 2주차 끝나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어차피 10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저는 이렇게 뭔가 재미있게 하려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나. 뭐 그래도 2시간 되고 이러면 어떡하나 했더니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도 그냥 어쩌라고 하는 마인드로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조언을 들으면서 이제 가보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저 혼자 이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회차 강의를 하게 돼서 3회차 강의에서는 마음을 좀 편하게 먹었어요. 저것 때문에 그냥 재밌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음이 편하게 먹고 좀 이야기하듯 강의를 했더니 이제 좀 수월했다.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원래는 대본을 진짜 싹 다 외웠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이것도 설명해드리고 PPT에 아직 담지 못한 거 그거 다 안 까먹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머리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막 말이 엄청 빨라지고 저도 긴장하고 이랬는데 이때는 그냥
좀 초연하게 이제 얘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주차 강의에서도 이제 절반이나 해서 이제 대면학이 좀 적응이 되면서 이제 점점 재미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저번 주죠. 체감상 17주차는 한 것 같은데 벌써 7주차라니. 그래도 너무 신나고 8주차가 끝나면 시원섭섭이 아니라 시원할 것 같다. 이라고 쓴 거는 강의자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여러분을 보는 건 정말 행복하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이제 대면 강의가 부담되고 막 대본도 못 보니까 너무 어렵고 이랬는데 이제는 적응이 돼서 대본 없이도 말이 잘 나오고 부담도 없고 재밌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강의가 끝나는 거 아쉽지만 강의자를 만드는 건 너무 강의 자료 만든 게 끝나는 건 좀 기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강의 자료를 제가 방학 때 4주차까지 다 만들어놨다가 5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이제 학기를 병행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거는 이제 힘들었지만 강의를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매주 찾아와 주시니까 이제 너무 재밌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니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이제 저희 소감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강의를 했었어요.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근데 이것도 다 이제 여러분이 다들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힘을 내서 뭐 하나라도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할 수가 있었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길고 긴 이제 이게 1학기 때 거, 이제 이게 2학기 때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구독자가 980명만 더 있으면 수익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80명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청 시간도 이제 한 3,700시간 정도 이제 여러분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달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달려주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정말 수고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다른 곳에서도 각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처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언젠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시면 이제 저를 꼭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수강생 모드로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학기 병행하면서 알고리즘 강의 들어주셔가지고 휴학생도 계시지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만나면 이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